우리 또 DJ 인기 스타 뭐 셀럽, 네. 그래서 YG의 비밀병기, 그리고 블랙 코미디의 대가, 스탠드업 코미디의 희망. 이 정도 되면 매기는 걸 너무 칭찬했는데. 알겠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많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전에 우리 봉사단 분들께서 네. 유병기 씨에게 궁금한 점, 뭐 이런 것들 질문으로 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대표적인 거 질문 몇 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현장에서 질문 받아서 같이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유병기 씨가 좀 편한 식으로 네.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또 착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아니신 분들 계세요. 그래요. 선입견이었네요. 그렇죠. 네, 감사한다고 다 이렇게 마음이 착한 분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좀 가도록 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 네, 벌써부터 손 들고 질문하시려고? 네. 좋아요. 일단은 먼저 한번 막대기를 한번 받아볼까요, 그럼요. 그러면? 네. 오늘 준비된 질문이 있는데, 자, 그럼 혹시 질문 준비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분 맞춰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저분이랑 맞췄거든요. 그래요? 첫 번째 질문 드린다고. 네. 너무 빨리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일단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첫 번째 질문자분께 일단 드리고, 원래는 이 순서는 좀 뒤쪽으로 미루려고 했는데, 프리하게 여러분. 녹색 셔츠 입으신 분 아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서 해요. 뭐 편하신 대로. 네.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파주에서 왔고요. 나이는 22살 홍희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이 좀 있나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네. 모든 20대라는 고민하는 질문인데요.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에 대한 벽 때문에 제가 슬럼프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엇이라도 다시 해보자는 동기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지원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지원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라도 동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생 살아오신 선배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이렇게 뭐 도전하시고 이런 건 너무나도 멋있고 정말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저도 잘 실천 못하는 거는 제가 선배가 아니고 이미 저보다 선배님이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꿈하고 현실 중에서는 이건 사실 그냥 제 입장이어서 한결 흘리셔도 좋은데 저는 굳이 선택을 하면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꿈이 있고 또 어떤 현실이 있으신지는 제가 지금 알 길이 없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원래 이런 자리에서만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항상 힘들어도 뭐 꿈을 찾아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너무 그냥 오히려 그 얘기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자기를 위한 말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현실을 쫓아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물어봐요. 네. 좀 더 편하게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되게 동기적으로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에게 네. 좀 앞에 나갈 수 있는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이 필요하냐와 아니면 그냥 뭐든 해봐라에 대해서. 네. 사실 이것도 뭐 정확한 제가 사정은 모르지만 그 계획하고 하는 게 뭐 당연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뭐 정확한 사정을 지금 모르고서 답변을 드리는 거여가지고 네. 계획을 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뭔가 뭐 준비를 다들 이제 뭐 하면서 뭔가 도전을 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칠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뭐 진짜 막 마스터플랜까지 나올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준비를 하고서 좀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그 사무라이가 칼을 사무라이. 갈잖아요. 네네. 전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싸움에 나가자마자 죽었대요, 자기. 왜요? 총 맞아서. 어머나. 준비가 너무 오래 길어지면 트렌드를 모르는 총이 거예요. 나오고 막 다른 무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칼에만 이렇게 집중하니까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좀 생각해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함께 해주신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3번 문제. 마지막으로 3번 문제.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부탁인데 같이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니까 한번 도전해 드릴게요.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네, 너무 가까워요.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사실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네, 오늘 새벽 6시에 오셔서 앞쪽으로 좀 서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셀카 한번 뭐 찍는 사진. 네. 45도. 이거 스노우를 켰어요? 네, 스노우를 찍고 있습니다. 네. 형이 다 날아갔어요, 지금. 네. 여러분 보시는 거랑 제가 보는 건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보정을 세게 하셨네요. 그래서 가끔 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기 문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그렇게 생긴 줄 알고. 맞아요. 네. 조세호 씨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직접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또 마련을 했으니까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내주신 그 많은 분들이 사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조금씩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봉사라는 틀에 갇혀서 저희가 질문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청년분들이 마음이 먼저 또 열리고 그 고민들이 좀 없어져야 네. 또 봉사도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해서 그 청년 봉사단 발대식이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다 서로 막 되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뵈신 분들도 네. 많이 있는 와중에 유병지 씨로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궁금했어요. 원래 다 친하신 분들이지. 네, 그런 분들은 아니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조금씩 더 봉사도 활동도 하시면서 네. 좀 친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벌써 친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아직은 좀 난 학교 다닐 때 사실 이런 거 시키는 게 제일 좋았어요. 막 그렇죠. 어깨를 잡아주세요, 두드려주세요, 뭐 이러는데 나는 막 10kg, 20kg. 못 잡겠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 그럼 막 OT 같은 것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OT나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사실 뭐 봉사를 하면서 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씨는 정말 의미 없는 얘기인데 저는 네. 진짜 제가 올해 32살이에요. 근데 한 22살인가 21살인가 때부터 MT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네. 못 가. 한 10년 넘게 지금 뭐 그런 욕구를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네. 그 봉사단 우리가 MT를 추진하면 유병재 씨 한번 오시는 거예요. 가평이나 대성대로 가서 네. 왕게임 이런 건 안 돼요. 아이, 그거는 살리갈리 같은 남자 이렇게. 진짜 MT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못 가잖아, 이제. 왜냐면 또, 여기 분들 공감을 처로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1학번이면 17 정도만 돼도 괜히 요새는, 옛날에 복학생이라면 요새는 무슨 뭐 고인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써든물이라고도 얘기 많이 한다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눈치 보여서도 못 갔고, 전 또 신입생 때도 뭐 별로 맞아요. 없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뭐 젊으신 분들 만나면 본인의 학번을 얘기하면 네. 반응이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유병재 씨 몇 학번이죠? 저 공치라고. 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이학번이에요. 공 얘기예요? 공이학번입니다. 제가 공치학번 때 이제 가끔 너무 상관없는 얘기해서 공치학번 때 MT가 막 가끔 공이학번 선배들이 막 따라왔는데 보고서 저 선배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오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치학번이 지금 12개가 차이 나네요. 정말 시원해요. 이제 유병재 씨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하시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이제 대학생분들 생활이 네. 정말 요즘 말로 싹 고인물이 됐네요. 제가. 좋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또 편한 대화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공식적인 질문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민도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우리 김석진님께서 분명히 질문을 아니군요.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석진 여기 계신가요? 어디가 계십니까? 근데 보통 안 드시더라고요. 계십니까? 김석진님? 네. 네. 저기, 3층에, 3층은 없어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이 다른데 무엇을 직업으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이란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 뭐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뭐.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좀 받아봤는데 네. 보통 이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서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게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질문지를 보면서, 이게 예상 질문지가 약 한 24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뭔가 이 질문은 간단하게 뭐 넘기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게 첫 번째 질문을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어떻게 보면은 취미에서 직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과 아니면 취미와 상관없이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튜어디스를 하고 싶다. 하지만 스튜어디스를 우리가 취미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직업, 예, 그렇죠. 직업가. 사진은 마찬가지로 취미로도 찍을 수 있지만 또 직업으로서도 바뀔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좀 받았을 때 일단은 좀 되게 혼란스러웠고 지금 생각은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 둘 다 하지 마시고 잘하는 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받았을 때 저는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 중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제가 하고 있는 들고 네.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 저는 너무 운이 좋게 둘 다 좀 코미디 쪽이어서 어떻게 일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는 그대로 실력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좀 없어질 때가 있죠. 왜냐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프로로서 일을 하게 되니까 네네네. 일 자체가 싫어질 때가 되게 많아서 오히려 이걸 순수하게 좋아했던 내 마음 자체를 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직업이라는 건 진짜 완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잘하는 일을 택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직업으로 바뀌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프로레슬러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랑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딱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네. 일단 노래를 너무 못하고 또 프로레슬러가 되기에 또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뭐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걸 도전할 수는 없죠.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그래서 현실과 수능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 유병재 씨가 하는 뭐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무대에서 대중들 앞에 서는 것 같네요. 너무너무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람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진짜로 어렸을 때 네. 너무 가난하고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와서 막 좀 채우려고 인정 요구가 되게 심해요. 그럼 유병재 씨 혹시 그러면 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분야에 대해 도전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저요? 하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만 드리자면 지금은 요새 생각으로는 그냥 한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그냥 제가 집이 제 자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 하나 한 채를 사고 물론 지금 사는 게 나을지 언제 사는 게 나을지 뭐 그런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집 하나 사서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정도의 일정 금액을 모으는 게 지금의 목표예요. 너무 좀 지금은 누구랑 사시죠? 지금 이제 저 메이저 형이랑 같이. 그럼 지금 이거 왜요? 이거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결혼의 모르겠어요. 원칙 어떤 이게 무슨 왜 같이 뜻이죠? 살아요? 왜 같이 살아요?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집을 옮기시더라도 같이 뭐 그런 계획도 하고 계세요? 네, 그냥 같이 우리도 해갖고 뭐 위층 이렇게 저희가 살짝. 사실 아직은 뭐 그럴 여유가 안 되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한 10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왜냐면 군대에서 08년도에 군대도 만났으니까 군대도 동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쭉 같이 살다 보니까 지금 이미 사실 뭐 동거인이라기보다 되게 어떤 서로 반려동물처럼 이렇게 헤어질 수 없는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뭐 형도 나이가 뭐 언젠가 이제 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좀 우리가 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혼해도 헤어지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왜 그러세요, 자꾸? 아니, 브로맨스잖아요, 네. 그럼 두 분이서 서로, 만나신 지 오래됐잖아요. 네. 서로에 대한 하고 싶어 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지원을 해주는. 저희가 사실 이선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매니저 일을 해주고 있고 되게 좀 단순히 그냥 매니저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서 전체적인 어떤 총괄 일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는 다른 거 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무슨 뭐 유선 씨의 꿈은 원래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 좋아하는 거는 구두 디자인이나 이런 약간 의상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좀 배우려고 했었고 그리고 네. 그 전까지 직전에 했던 일은 이제 카타르 가서 어떤 뭐 이제 천장 같은 거 고치고 무슨 보일러 고치는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애 활동, 방송 활동 하게 되면서 나 형이 좀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진짜 완전 이렇게 옆에서 끌어들이게 된 거여서 약간 뭐 가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담도 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좀 더 진행하니까 사실은 또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좀 약간 어떤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든 어떤 유명세들과 어떤 것들을 얻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네. 이 형만 나보다 더 연예병을 넣어줘 이런 얘기 하지만은 또 이제 본인도 어떤 고충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쵸. 네. 모르겠어요. 저도 그 형이 그걸 즐기는지 어떤지 지금 약간 진짜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규선 씨죠? 네네네. 규선 씨가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대중들의 또 눈이 정확하니까.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진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 감정에 계속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제 감정에 소홀해지는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감히 좀 추측을 하는데 좀 작년에 했던 내 생각 다르고 올해 했던 내 생각 다르고 다르죠. 어제 생각도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르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딱 질문 주신 분처럼 네. 너무나 어떤 남의 감정, 남의 시선만 신경 쓰다 보니까 막 제가 30살이 됐는데도 화를 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 군대에서도 뭐 어디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본 경우도 없고 화가 막 날 때도 어떻게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욕을 해야 되는지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는지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고 항상 화를 못 내고 살다가 네. 와 이렇게 멍청한 인생이 어딨나 싶어가지고 좀 약간 표현을 하면서 그때부터 살았는데 또 지금 오늘 2019년 오늘 버전으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천도벌거성처럼 내 감정만 이렇게 하는 게 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질문은 저거였었죠. 그런 걸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뭐 감정이나 이런 표현들을 확실히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거죠. 네, 그럴 때 네. 그냥 저는 주변에 꼭 한두 명쯤은 이렇게 정말 친한 사람들 중에 정말 한두 명쯤 이제 내가 마음 편히 화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많이 좀 찾아가는 이동희 씨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김성문이라고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네. 그 친구한테 좀 많이 화풀이하고 있어요. 네. 너무 착한 친구여가지고. 근데 거기서 사실 그 친구가 그걸 좀 받아줘야 되는데 네. 거기서 아니, 오히려 또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게 만약 계속 받아주기만 하면 저도 이제 사람이자 되게 미안하고 좀 되게 신경이 쓰일 텐데 네. 가끔 이제 또 너무나 심하게 저한테도 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서로 굉장히 좀 약간 동생관계처럼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나는데 유병태 씨가 옛날에 TV에서나 아니면 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분 맞추느라 기분 나빠지면 내 기분은 생각 안 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한 적 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대사였나 봐요. 네. 제가 한 적이 없었어요. 또 사실 뭐 이게 누군가의 기분 맞추느라 진짜 안 좋아지는 본인 기분도 사실 소중한 건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좀 되게 그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착한데 네. 최근 이제 또 누나도 나이 먹어가면서 약간 또 감정 표현을 하고 저한테 생질도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보면서 약간 좀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누나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숨을 좀 쉬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혜진님께서 불편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여기서 진짜 아까 좀 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데서 나이트 앞에 얘기하면 그럼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당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네. 진짜 거의 뭐 사실 볼 수가 없죠. 누가 안 돼요. 솔직히 현실에서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죠. 그래서 약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나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선을 되게 좀 잘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되게 불편한 어떤 윗사람이라든지 사람이면은 당신 왜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되게 애매모호한 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비 걸기도 막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야 너 한숨을 왜 그렇게 쉬어 그런 거 그냥 저 과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눈을 왜 그렇게 떠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보여준다 약간 이렇게 나중에 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마련해 놓은 정도의 모션을 그냥 뭐 이런 느낌이죠. 그 선을 정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100% 느껴요. 내가 얘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약간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느끼게끔. 저는 지금 그렇게 정말 32년 동안 살아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저를 아니 근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도 네. 만약에 이제 거울을 보고서 이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사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니까 네. 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되게 약간 애매모호한 선을 이렇게 해서 얘가 나를 좀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이거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까지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이거 뭐 적당한 선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한테 내 얘기를 얘기한다는 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제 그 개그맨 김현철 씨 아시죠? 네네네. 근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네. 근데 그분이 밥을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항상 헛기침을 하십니다. 밥값은 누가 내냐? 이런
스타일인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주변에서 또 약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자, 오늘 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제가 짧지만 그 임팩트 있게 터치해 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우리 오동준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분도 따뜻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좀 취재와 잘 맞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에 가장 봉사가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봉사가 필요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실 뭐 최근 한 작년 12월인가 12월인가부터 이거는 난 좀 티를 내고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막 매달 1일에 좀 굉장히 큰 돈이죠. 1000만 원씩 이제 기부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곳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증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면 DM으로 저한테 막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기분이 너무너무 저도 얼마 했어요. 저도 뭐 5,000원 했어요, 10,000원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다음 달 1일이 오고 있는데 아직 좀 찾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혹시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좋은 곳 있으면 한번 추천을 받아보고 싶고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대로 가장 봉사가 필요한데 저는 뭐 제가 행정가가 아닌 이상 어디가 정말 뭐 취약한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감정적으로는 약간 좀 아동 관련된 쪽 마음이 끌리는 게 좀 거기에 많이 좀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대개 없이 살아가지고 네. 그때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 저한테 좀 되게 안 좋게 영향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급식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뭐 주거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이런 게 생각하기 좀 비슷한데 저는 뭐 이제 미혼모 기관에서 네. 봉사활동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뭔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지 않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 유병재 씨도 그런 네.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나 이런 곳 유병재 씨 기부 부탁드립니다. 기부 추천을 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너무 꼭 혹시 고마워요.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강원도 사진. 네네. 그 사실 저는 하기는 했었어요. 네네. 이제 일단 샘플이 났을 때 그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도 되지만 아무튼 뭐 하나 좀 같은데. 우리가 이 관심 가질 때가 제가 이런 것 같아요. 몰라서 관심을 못 갖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우리 앞에 계신 분. 수원에 보육원 경동원이라고 있는데 경동원, 수원의 보육원 경동원. 네. 그 부모님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네. 국가에서 네. 진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만 모아주는 곳이 네. 회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해서. 네, 마찬가지로 또 아이들한테 또 도움이 많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뭐또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경동원 네. 또 한 분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3천만 원 맞추려고 네, 또 하는데 앞에 계십니다. 어디? 저는 이거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같은 청년 바운더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기부금들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이유로 분명히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한 도움의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기부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 모임에 만약 가능하면 이제 해서 청년들한테 장학금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생활비 형태가 됐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거기 구체적으로 이름이 청춘 포럼이라고 단체가 하나 있어요. 청춘 프로. 포럼이요, 포럼. 포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주로 네, 경동원, 강원도.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며칠이죠? 27일. 어디서 지나왔어요? 항상 뭐 누나랑 회의를 하는데 네, 하나씩 또 좋은 알겠습니다. 윤근재 씨가 뭐 저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더 본인의 선행을 좀 스스로라도 뭐 이렇게 막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저도 이제 댓글을 좀 많이 확인하는 편이라 또 어떤 칭찬이 달렸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확인을 달리게 하는데 그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이제 부끄럽지도 않게 그냥 모른 척 몰래 하는 게 멋있는 거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네. 그런 것도 이제 과감히 그냥 못 본 척을 하고 네. 오히려 저는 약간 티내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사실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면 또 알릴수록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또 네.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또 유병재 씨에게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처럼 더욱더 많은 선행 부탁드린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예빈 양이 해주셨는데요. 청년들이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포괄적인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청년 때, 뭐 유명기 씨도 지금 청년이긴 하지만 네, 뭐 네. 20대 때라고 치면은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본인의 경험도 좋고.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말장난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굳이 뭐 그게 사실 저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지금도 뭐 청년이라면 아니지만 네. 20대 초반으로 이렇게 한참 뭔가 이제 뭐도 하고 뭐 어디만 다니고 막 이렇게 열정 넘치는 아무것도 진짜 그야말로 안 했었는데 그좀 불행하지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한번 예를 들어서 그때 막 한참 학교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선후배 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똥kun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 담당해야 되고 네. 뭐 학점도 정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여러 개. 근데 굳이 그게 저는 진짜 지금 그냥 제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자격증도 단 하나도 없고 토익도 이제 예전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그냥 학교에서 다 시켜서 봤는데 300점 나왔나? 뭐 이렇게 하고 많이 웃으시네요. 이렇게 돼서 뭐 정말 자격증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연애도 당연히 못했고 공부도 안 했고 그렇다고 뭐 술 마시고 논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네. 게임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진짜 거기만 진짜 고시원에 그냥 하루 진짜 누워만 있었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의 계속 천장만 쳐다보셨나요? 네, 계속 천장 쳐다보면서 그냥 한솥 도시락 하나 네. 2,700원짜리 가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만 살았는데도 지금 와서 그렇게 막 크게 막 제가 막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거기에 오히려 막 강박을 가졌던 시절이 저는 좀 더 불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막 싫어질 때. 그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요새 시험 기간이 끝났나? 항상 해야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해야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는 아닌데 오히려 그걸 막 강박 갖고 있었던 시간들이 되게 좀 불행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굳이 막 뭐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뭐 어디야 저기 파리는 꼭 한번 가봐야 되는지 이런 거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 유정재 씨가 뭐 20대 때 진짜 좀 열정을 다한 건 혹시 있나요? 열정을 그 다했어요? 많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 했다. 글쎄요, 저는 일단은 20대 후반 때는 이제 제가 그때 데뷔를 해가지고 SNL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때 되게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코미디언 꿈 갖기 전에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핸드폰 게임 중에 액션 퍼즐 패밀리라고 있었어요. 궁금하세요? 그 이제 네. 컴퓨터에서 나온 이제 그 잘못 접속하면 욕 엄청 많이 나오는 그거 열심히 했었어요. 그거는 전국 1등 한번 해봤었습니다. 전국 1등이 딱 1, 2위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가다 보면 얘도 컴퓨터도 핸드폰도 지쳐가지고 더 이상 점수가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한번 해봤었던 거 그거 말고는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뭐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네, 네, 꼭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한끼 줍쇼였나 어디여서 무슨 이효리 씨가 이런 얘기 했는데 막 뭐가 되려고 하면 아무나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막 꼭 뭐를 하려고 안 하셔도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의미 있고 아름다운 나이기 때문에 물론 30대, 40대도 그랬지만은 맞습니다. 뭐 강박까지 피우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우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뭐 20대 때는 자기가 그냥 마음에 끌리는 거 그냥 아무거나 뭐 하시다가 그 중에서 30살에 네, 뭐 심지어 저는 네. 마음에 끌리는 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요새도 가끔 그런 감정 들 때가 있고 20대 초반에 마음 끌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19살 때, 20살 때까지 이제 입시만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먹게끔 우리나라 시스템이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대학 들어가니까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오랫동안 좋아했던 여자애도 막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의지나 욕구도 없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그때도 막 되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되게 지금 활동할 때 되게 자양분이 많이 오히려 되고 있어서 아무것도 막 욕구가 없는 시간마저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또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예빈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세현님.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 뭐 하려고 하면 잘 마음 먹는데 오히려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게 되고 해도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해주세요 하셨는데 병재 씨는 좀 어때요? 방금 들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가끔 그럴 때 본인이 만약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꾸준히 좀 이어나가는 편입니까?
아니요.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고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어떤 욕구도 없는 상태일 때가 있어요. 네. 뭐 스케줄 없고 일 없고 그냥 집에 혼자 누워 있을 때 그럴 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욕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식욕도 있고 뭐 수면욕도 있고 네. 배설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잠을 진짜 오랫동안 자고 일어나서 앉아있어 소파에 앉아있는데 좀 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뭐 시켜가지고 배도 불러요. 네. 근데 뭐 배설 욕구도 없어요. 뭐 수면용, 뭐 식욕, 뭐 이런 욕구들이 그리고 뭐 그거 해가지고 되게 없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뭐 되게 아무 욕구가 없는 상태일 때가 있는데 그때서야 되게 약간 뭐라도 해야 되겠다면서 되게 그때서야 약간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없으실 때는 약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약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주변에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하나하나씩 약간 좀 포기해 나가면서 그때 좀 어떤 욕구들이 좀 충족이 아니라 어떤 욕구들이 좀 생겨나가는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의지가 없을 때 의지가 약할 때. 의지가 약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지금 답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아니고 근데 아까 했던 얘기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좀 약간 근데 여러분들 듣지만 이해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이 오히려 본인이 다재다능형이 아닐까. 유병재 씨도 조금 다재다능하지 않습니까? 랩도 좀 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네, 그렇죠. 코미디도 하고. 네. 근데 오히려 막 그 다재다능형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뭔가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관심 가져 하는 게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가? 일단은 김세현님, 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김세현님 계시나요? 여기 이쪽에 계십니다. 김세현님 도움 되셨어요? 진짜 착하시네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 좀 깁니다. 그래요. 자, 이게 혹시 근데 이런 질문이 몇 개가 더 있나요? 이제? 아니요, 한 2개 정도. 오케이. 저희가, 네. 자, 검색을 해보다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성용품 지원 사업에 후원을 하셨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네, 예전에. 너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후원 활동과 봉사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봉사들 중에서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혹은 요즘 관심 가지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윤보미님께서 아까 좀 비슷한 네, 하나 비슷한 얘기를 했어서 근데 또 봉사랑 또 후원이랑 약간 또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네네네. 최근에 되게 좀 좋은 경험을 한 게 제가 그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이제 생리대 후원 기부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거 하자마자 이제 주변에서 좀 연락이 많이 왔으니까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뭐 유세윤 씨 같은 경우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본인의 아드님하고 같이 함께 또 후원을 시작을 하셨었고 네네. 주변에 저희 형도 그거 보고서 야 나도 한번 할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저도 얻은 게 너무나 많았었고 네.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예로 그 박성광 씨가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그 유기견 관련된 뭐 봉사활동을 촬영을 했었는데 전 사실 그런 데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가야 되겠다 마음을 못 먹고 있었던 와중에 보고 나서 언젠가 한번 꼭 나도 한번 찾아가서 좀 진짜 어떤 후원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몸으로 가서 한번 도와드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는 봉사 관련돼서는 유기견 관련된 것도 좀 약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짜 관심 가져하는 분야는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조금 마음이 끌리는 곳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아마 거기도 청년봉사단에서 다양한 봉사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고양이 한 5마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집에 얘네가 사는 건지 걔네 집에 저희가 사는 건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근데 걔네들 막 너무 이쁘고 막 너무 좋지만은 가끔 걔네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또 이렇게 관련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생각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저희는 그런 쪽을 많이 좀 찾아보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있겠죠. 네, 있겠죠.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김수영님께서 사회생활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질문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 네. 유병진 씨도 원래 전에는 프리랜서 코미디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입사를 했잖아요. 네. 활동할 중에 사실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대부분 뭐 인간관계 그렇죠. 하지만 뭐 업무가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네네네네. 어떤 부분이 힘드신 건지. 혹시 김수영님 여기 계신가요? 김수영님, 저기 계십니다. 저희 마이크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님 직접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뭐 너무 포괄적이라서 어떤 질문인지 일단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유병진 씨는. 안녕하세요. 광명에 사는 22살 김수현입니다. 저 광명 살았었는데 저도. 네, 어디요? 광명 어디요? 저는 너무 쓸데없는 얘기죠. 광명시 철산 상동에 좀 가깝나요? 네, 가까워요. 그때 그 재개발되기 전에 그 중사란지 쪽에 살았었어요. 진짜 재개발돼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랬나 아무튼 뭐 그래서 뭐 그래서 상업지구 앞에.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22살이면 아마 대학교 3학년이잖아 보통 그런데 그렇죠.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 나이에 대부분 학생들이 경험하는 걸 못하고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지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세요? 그래서. 업무들을 대하고 제 업무가 있고 대학생 생활을 못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뭐 취미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저도 사실 뭐 요새도 그렇지만은 최근 너무 개인적인 얘기 한두 달 전쯤에 되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 있었고 좀 일 자체에 대해서 막 좀 회의가 있었던 순간이 왔었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10년 정도 했는데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순간이 왔었는데 네. 그거를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에 밑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걸 이제 어떻게 치유를 했냐면은 배틀그라운드라고 하죠. 저 사실 뭐 게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그거 사실 뭐 게임을 좋아한다기보다 거기에 이제 취미를 빠져들고 갑자기 이렇게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뭐 죽이는 게임이어서 막 킬 따고 막 이럴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쏘고 있는데 제가 딴 데 보고 있고 그러면 이거 바보 같은 거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막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거나 좀 내가 너무 지칠 때 항상 그 생각을 있다가 들어가서 어디 산옥에서 뛰어내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막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약간 취미생활 하나 갖고 계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리니지 같아요. 하고 있어요. 네? 리니지 하고 저는 리니지. 리니지를 리니지는 하시구나. 좀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나요? 돈을 써야 돼요. 네. 리니지는 현질을 신뢰감정 그게 뭐 M인지 레볼루션인지 뭐 원인지 M을 하고 계시는구나 리니지 M을 그래도 그 사실 뭐 약간 편견일 수도 있지만 과금량이 뭐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그래서 돈을 버신다. 그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취미는 아니고 약간 뭐 리니지 사실 너무 좋기는 좋은데 좀 약간 저는 배그를 좋아하는 게 돈 안 드는 취미여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되게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낚시 갈 때인데 그걸 약간 좀 아껴두고 있으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재밌는 취미여서 내가 좀 쉽게 질려버릴까봐 약간 저는 물론 뭐 본인의 취향을 100% 따라가는 게 맞겠지만 저는 그래도 리니지보다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게 바뀔 수 있죠. 리니지가 낫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두 분 대화 나눠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출석 체크 하는지 리니지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리니지 하기 위해 링크 리니지 하는 거라서 들어가서 있으니까 출석 체크 꼭 해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리니지 하는 그런 사람 내에서 주변에 속하나만 잘 그 사람 뒤에 보고 두 분 있거든요. 들어오신 분. 김현동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냥 리니지 하시고 7년 정도 하다가 딱 접어가지고 했는데 70만 원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7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유병재 씨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한 번. 네네네. 제가 그렇게 되나요? 유병재 씨, 게임 하실 때 많이 네네.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확인 한 번만. 네네네. 오, 네네. 이거를 아니 본인 가시면 돼요. 저 가시나요? 그렇죠. 뭘요? 일단 갖고 계세요. 네, 일단 갖고 계시고. 저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따가 좋은 질문 하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 또, 저번께는 저희가 또 따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내용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전달해 네, 주시면, 네.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부디 현재 많이 네. 하시네요. 현질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진짜 이게 사실 뭐 토크 콘서트라고 하지만 사실 편한 느낌으로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유병재 씨한테는 항상 굉장히 좀 유익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죠. 사실 제가 뭐 얘기를 하다가 좀 생각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사실 이게 항상 제가 특히 더 그랬는데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막 혼자 잡벅에 빠져가지고 막 잘난 척 할 때가 많은데
진짜 말하면서 깨닫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또 앞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 듣고 나누다 보면서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데가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거 얻어가게 돼서 네. 정말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있는 또 그 질문들 정리되어 있으면 아, 문제조가? 네. 근데 뭐 여기에 나오나요? 여기 아니면 뒤에 나오나요? 저한테 전달해 주시나요? 누구랑 얘기? 오픈 채팅방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좀 낫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병재 씨와 함께 좀 이제 현장에서 바로 좀 다이나믹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말로 나는 이 질문 꼭 유병재 씨한테 아니면 질문이 아니더라도 네, 메시지로 아무거나 있잖아요. 상관없이 네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앞에 저기 저기 남자분? 남성분, 네, 우리 뿌리 염색 하셔야 되는 남성분, 네. 마이크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전달해 드리면 간단하게 유병재 씨한테 인사 나누시면서 편하게 대화를 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온 20살 김용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나 보면 유병재의 삼행시에 대한데 삼행시 부탁드려도 아, 그럼요. 얼마든지. 근데 뭐 시제가 뭐 어떤 시어가 있을까요?